네, 시장 분석을 통해서 오늘장 준비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장 정리와 함께 챙겨야 할 이슈들 모두 알려드릴게요. 글로벌 마켓식스 오늘 수요일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제 본격적으로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. 네. 글로벌 증시의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어제는 좀 2분기 출발을 기분 좋게 했다면 오늘은 그렇죠. 반락을 했습니다. 네. 여러 가지 악재들이 아직도 좀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 네.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? 사실은 뭐 흐름을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여전히 뭐 안 좋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네. 보니까 좀 그런 이벤트들이 어떻게 오픈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좀 반응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될 만한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. 특히나 이제 새벽에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. 일단은 FOMC 회의록에 대해서 다들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. 일단 뭐 시장에서는 50bp를 올리는 빅스텝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우려를 좀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죠. 이제 양적 긴축까지 조금 더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2년물 국채 금리와 이제 10년물을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장기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좀 역전 현상이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제 단기가 장기 금리를 좀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발생이 됐습니다. 일반적으로 당연히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아야 정상인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빅스텝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단기 국채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금 이런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여전히 고용이라든지 이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긴축 흐름들이 나타나더라도 사실 아직까지는 좀 버틸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기 지표들이 만약에 조금 안 좋게 흘러가게 된다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될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지금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양적 긴축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풍부했던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금을 융통을 해서 이제 투자하는 자금들이 빠르게 이제 이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규모 자체가 작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더라도 그에 따른 반응들이 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일단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자세한 건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개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연준의 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방향으로 일단은 조금 이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추가적으로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전거래일에 이제 두 가지 국채에 따른 이자를 조금 원래는 납입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러시아의 외화 보유가 적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스위프트 제재의 바탕으로 이제 융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자금 자체가 굉장히 좀 적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. 뭐 30일 동안의 이런 연기를 진행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루브라를 제외하고 지금 사실 좀 이 부분을 지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그 이제 지정된 걸로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디폴트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을 조금 체크하는 척도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상하이 봉쇄가 조금 유지가 되고 수요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공급에 대한 난을 조금 해소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면서 약간은 조금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주요 이벤트는 이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좀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따라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또 대거 폭락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. 특히나 이제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었는데 일단 금리 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기술주 부분으로 일단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
것 같고요.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말씀해주신 유틸리티라든지 뭐 경기 방어주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부분들이 좀 강하게 그래도 좀 버텨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의 금리 인상기를 보시게 되더라도 헬스케어 쪽이랑 이제 경기 방어 쪽은 과거에도 굉장히 좀 좋았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상승기에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회의록에 대한 이런 오픈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. 각종 이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런 부담감들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서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하락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다시금 기술주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면서 나스닥이 2%가 넘게 밀렸습니다. 그런데 그 안에서도 트위터는 일론 네. 머스크 효과로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. 네. 어제는 27%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은 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거래를 이미 한번 이벤트로 부각이 됐고 네. 주가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이제 상승폭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. 상승폭이 오늘도 나왔다가 이제 빠르게 조금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사실 좀 주가는 눌린 상태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주요한 골자 자체는 이제 이사 쪽으로 지금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고 그에 따른 뭐 CEO들의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트위터의 CEO가 이제 이 테슬라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좀 해주면서 좀 이제 회사에 대한 이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줬고 일론 머스크 자체도 지금 이런 트위터라든지 이런 메신저에 대한 관심도들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돼서 주가의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사로 좀 등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분 자체를 13.9%로 제한이 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. 아직까지는 뭐 경영권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약간 패시브 쪽에 대한 이런 비중들을 좀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일론 머스크가 사실 붙으면 과거에서도 좀 시장에 좀 굉장히 좀 큰 폭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빅색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트위터도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일론 머스크 효과로 인해서 이틀 연속 급등한 트위터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. 앞으로의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준비해 주신 종목이 나노엑스 이미징이라는 종목인데 네.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13%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. 특히나 이 반도체 기술주들이 다 빠지는 상황에서 상승을 한 건데 어떤 이슈로 이런 홀로서기가 나왔을까요? 뭐 사실 이렇게 좀 어려운 장에도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그쵸. 있을 때 상승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한국의 새로운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을 만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.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장중에는 20%를 또 넘어서는 상승폭까지 좀 나타났었습니다. 그래서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. 이제 나노마이크로 전기기계 시스템 주요 생산 공장을 만드는 거고 이 회사 자체가 뭐 3D 의료 영상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는데 기존에 사용이 되는 것보다 이 회사의 이런 특수성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매력도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생의 3D 영상 쪽에 대한 이런 공장 생산을 바탕으로 좀 많은 캐파 약 60%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캐파 부분에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형성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큰 폭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한 이러한 지금 이 생산을 늘려가는 흐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이런 생산 캐파를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 수요가 확대되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발맞춰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공장 증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생산력이 좀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늘어나는 이런 수요에 따른 매출 증대가 좀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소급적으로 반영이 돼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.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M&A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. 해서 각종 회사들을 조금 인수를 하면서 이런 시너지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주가 자체는
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좀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흐름으로 보통 나타나게 됐을 때는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나오던 게 좀 멈추게 되면은 좀 제한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개별 특징 테마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되고 그에 따른 좀 수급 쏠림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대한 앞서 이런 뭐 빅스텝이라든지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예측을 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빠른 수급의 이탈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. 이제 최근에만 거래량이 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축소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빠르게 일단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3D 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미래 전도한 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재접근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기술주들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모두 하락한 상황에서 급등세를 연출한 나노 X 이미징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. 이 저점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기업은 딩동이라는 기업인데요. 네. 딩동 이름만 들으면 초인종을 만드는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. 아니잖아요. 네. 어떤 맞습니다. 이슈일까요? 일단 뭐 정작 상거래 네. 회사이고요. 뭐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회사의 개별적인 이벤트로 부각이 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의 이 규제 완화에 네. 따른 좀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아마 좀 미국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상장한 이런 기업들이 사실 뭐 재무라든지 이런 그 정보가 공개가 되는 것들이 좀 제한이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이러한 이제 미국 증시의 이런 퇴출을 막으려고 좀 이제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상장에 대한 유지 기대감이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장중에 50%가 넘는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증권감독위원회에서는 해외 상장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 규칙에 대한 이런 완화를 좀 진행이 됐고 자체적으로 이런 뭐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이익에 배반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는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갈등 자체가 사실 단기간으로 있었던 부분들은 아닙니다. 근데 이번에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중국에서 상장한 이런 기업들이 상장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장에 대한 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가 많이 눌렸던 기업들이 단기간으로 좀 주가의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딩동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일봉으로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뭐 최근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37,000원대까지 유지가 됐었던 이런 가격대가 지금 8,000원, 7,000원대까지 좀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유지에 대한 기대감들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추방 기한이 24년이고 아직까지는 좀 여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50% 넘는 급등세 연출했던 딩동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.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. 여러분 시장 대응하실 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 특징주까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마켓식스 수요일 시간은요.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